그 불법 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 가이드라인 책자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1페이지에서 크게 좀 말씀드릴 부분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대집행을 하실 때 거쳐야 되는 단계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사전 준비 단계, 두 번째로는 실제 대집행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부에서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준비 단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대집행을 실시하시려면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대집행 계획을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그 폐기물 양을 실측을 하시고 또는 폐기물의 성상 등을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적합한 처리 방법을 선정을 하셔야 될 거고, 그 적합한 처리 방법 등을 고려해서 처리비 산정을 하신 다음에 요걸 기초로 대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제일 중요한 얘기겠지만 예산 편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지방비 확보가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 국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지방비 확보 계획이 뭐 명확한 경우, 뭐 지방의회와의 현실적인 뭐 협의가 끝났다라든지 뭐 그런 등의 사유로 확보 계획이 명확한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사전적으로 국비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는 2020년 올해죠. 다음 달 7월 31일쯤에 시도별 국비 지원 예산을 확정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일괄 처리 명령, 일괄 처리 조치 명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대집행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종전 법률에서는 그 처리 책임자에게 처리 명령이나 처리 조치 명령을 하지 않으시면 대집행에 실제로 착수하기도 어렵고 대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자체도 할 수 없는 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처리 명령이나 조치 명령 우선적으로 실시하시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 처리 명령이나 조치 명령 없이도 대집행에 착수하실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바 있으니 그 내용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분들께서 좀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맨 마지막에 있는 동그라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토지 소유자에게 이거 조금 더 내려주시겠어요? 네, 여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명령을 하실 경우가 피치 못하게 있으실 텐데 토지 소유자에게 명령할 경우에 발생 시점의 소유자, 그러니까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시점에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해 줬던 그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발생 시점이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 현 소유자와 토지 발생 그 불법 폐기물 발생 시점이라고 추정되는 그 시기의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그 처리 명령이나 처리 조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서 실제 대집행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부의 목표는 연내에 그 대집행 예산을 100% 모두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저희 환경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 국비 교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에서는 그 저희가 국비를 교부를 해드리면 국비 교부 시에는 저희가 지방비 추경 편성 이전이라도 즉 그 뭐 지방의회에서 추경 편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우선 교부된 국비로 지원된 그 국고 예산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저희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셔도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방비 추경 편성 이전이라도 국고 예산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을 함으로써 해당 예산의 좀 집행률을 높이는데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담당자께서는 그 시군구의 다음 달 자금 소액을 파악하셔서 매달 20일에서 23일에 저희 환경부 기재담에 자금 배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집행 실제 절차 이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뭐 가압류를 제일 먼저 앞부분에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이게 실제로 경북 의성군에서 원인자 등의 처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원 등의 재산 조회 후에 가압류 신청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채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우선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그 재산 조회나 가압류 신청 등을 좀 조기에 착수하실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집행 실제 절차는 대집행 계고 처분, 그리고 대집행 영장 통지, 그리고 대집행의 실제 실행,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 등의 방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계고 처분을 하실 때에는 폐기물 처리 명령이나 조치 명령을 미이행한 자를 대상으로 약 1주간의 이행 기간을 두시고 직접 전달하시든지 공시 송달 등의 방법으로 계고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뭐 1주는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1주간의 이행 기간이며 법리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고 처분을 하신 뒤에 실제 영장 통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대집행 실시라든지 구상권 청구 등의 절차는 밟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페이지 3페이지 부분입니다. 계약 집행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 하나하나 동그라미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대집행 계획을 수립하실 때도 물론 고려가 돼야 되는 사안이지만 그 불법 폐기물을 소각할지 아니면 매립할지 아니면 재활용 업체에 넘길지 등은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잘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계약 방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계약 방식은 수의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가 2019년 7월 25일에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불법 폐기물의 처리는 뭐 2차 환경 오염이나 화재 등의 그러한 재해를 발생을 예방하는 위한 응급조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대집행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라고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은 바 있고, 이러한 방법대로 수의계약을 맺으시면 감사에서 면책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근데 다만 뭐 지자체 사정상 정말 수의계약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랑 좀 협의를 하신 이후에 긴급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저희 환경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처리 기한을 연내 처리가 가능한 기한으로 계약서에 명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적정 처리 관리 동그라미 부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불법 폐기물 처리 장소가 그냥 여기 쌓여 있던 것을 그냥 저쪽으로 옮겨가서 다른 데 쌓아놓는 수준이 아니냐, 뭐 이런 외부의 지적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폐기물이 재방치되거나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현장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뭐 소각이나 매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방치 사례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 좀 이런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완료돼서 해당 제품이 최종 업체에 납품되는 그 과정까지 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4페이지 사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뭐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사후 점검을 하겠다는 거니까 좀 자료 제출에 좀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페이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희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극 행정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지자체가 그 불법 투기 폐기물을 공공 처리 시설로 반입해서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간주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공공 처리 시설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리고요. 작년 19년도 7월 25일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감사원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는 크게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소각 용량 부족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을 일부 매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원인자가 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집행 없이도 지자체가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직접 처리하실 수 있도록 길을 터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 등의 사유로 대집행 계약을 체결하심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